들어간다고 합니다. 저는 나경원 후보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. 용산 참사 같은 비극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행정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크고 작은 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. 지금 이제 용산 참사와 관련돼서는 결국 철거문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? 저희 그 중부 지역에도 명동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. 결국 세입자에 관한 대책 부분인데요. 저는 크게 말하면 이제 계속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러한 부분은 법제도적인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세입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은 채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더 나가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논성과 다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좀 법제도적으로 좀 보완하자 이런 지금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회에 용역을 주고 왔는데요. 그래서 이러한 법제도의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컨대 이런 것입니다. 지금 세입자의 경우에 실질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권리금을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지금 이제 저는 제가 91년에 하버드 법대 개건 연구를 했는데요. 그때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갈등 해소 과정, conflict resolution 이 코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참여한 데서 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갖고 그때 어떤 출입 기자 그거 보고 그분도 영향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은 갈등 조정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저는 그 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갈등 조정관이 필요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1년의 예산이 짜여지면 그 예산 속에서 이미 사실은 갈등의 이 잠재적 유발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이 상호간,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사전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인천 이 부평구 같은 데는 이미 이런 사람이 한 명이 특별히 이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굉장히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